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삼진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겨울에도 열심히 걷기도 하고요. 또 TV에 소개되는 이런저런 건강식품들을 챙겨 먹기도 합니다. 또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이런 데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께서도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는 하고 계시죠. 이렇듯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간관계, 특히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그걸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외로움은 질병이다. 사회적인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매우 해롭다. 또 외로움이 심하게 되면 치매는 물론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족해지면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보다도 더 건강에 해롭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실 외로움이 몸과 마음 모두에게 정말 해롭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외로움 극복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은 영국에는 고독부라는 부서가 생겼고요. 고독부 장관도 있습니다. 즉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졌고 그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워라밸이라는 말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정도로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이나 직업 또 학교나 취미생활, 자기관리, 건강 등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또 성취감을 얻기도 하고요. 내가 뭘 해냈구나라는 자아성장이라는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사회적 연결, 인간관계는 소홀히 하고 까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불안감과 우울증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몸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사회적 연결과 또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면 우리의 건강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연결성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919년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는 세계 156개국 가운데에서 54위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미치는 여러 영향 가운데에서 뭐 1인당 기대 수명이라든지 GDP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성, 뭐 부패, 특히 사회적 고립과 관계된 사회적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91등이에요. 세계에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이라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지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당신을 도울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이게 질문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91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918년 OECD가 공표한 Better Life Index라는 그런 행복 역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42개국 가운데서 30위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지원 관계망의 질, 이거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40개국 중에 4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고립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 연결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상당수의 현대인들이 단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테크놀로지는 우리를 상당히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까지 연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입하고 살아가는 휴대폰, 또 노트북, 컴퓨터 화면들은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만으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연결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또 공감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테크놀로지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대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사람마다 그 중요성을 달리 생각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외향적이 될 수는 없겠죠. 또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사회적 연결에 도움이 되는 여러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국내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모임에 가입하거나 모임을 시작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물론 친지들과 잘 아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가장 고독을 극복하는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속내를 털어놓을 상대가 없다면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또 연락한 지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자원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형성의 계기도 되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어서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 여럿이 모이는 공동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라든지 이웃들에게 나를 소개해 보세요. 또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친절하세요. 또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들입니다. 소소하지만 사회적 연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롭다고 느끼실 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함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어서 혼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웃과 친척, 친구, 또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이 필요합니다.